자, 페이지 51페이지 28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별표 쳐놓으시고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뭔가 마지막에 특히 이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뭐 누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문제 속에 등장을 한다면, 문제가 아직 풀기 전에 이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등장한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 혹시 이 문제가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의심을 꼭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 뭐뭐뭐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산술기하를 여러분들도 미리 산술기하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고요. 그 안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 원은 삼각형 입장에서 뭐예요?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은 뭡니까? 외접원입니다. 자,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외접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무슨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슨 법칙 생각해야 돼요? 사인 법칙은 생각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사인 법칙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보니까 A라고 하는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A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와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A라는 각의 사인 값은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왜? 사인 법칙이 뭐죠? 주어진 각의 사인을 취한 것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선 1단계 이렇게 쓰시란 이야기겠죠.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8은 자, 누구? 외접원의 반지름에다 2를 곱한 거니까 10이랑 같다라는 생각을 못 풀어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도형은 뒤바뀌어버리면 또 다시 도루묵되는 게 도형이라고.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자신감이 붙으려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의심이 없이 가야 됩니다. 이 변의 길이고 외접원이 있으니까 필요하든 안 하든. 그랬더니 사인 A라는 값은 얼마와 같은 거니? 10분의 8이니까 얼마? 5분의 4가 될 거고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삼각함수의 값이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들은 뭘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5하고 여기가 4니까 밑변은 3 될 거라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코사인 A는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단원 자체가 사인 코사인 법칙이 가지고 만든 단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인 값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냥 코사인 A 값은 구해둘 겁니다. 그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냥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상황에 따라 코사인 법칙이 쓰이면 어떨 건데 그때 코사인 A 값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했고 이제 그 다음 읽어봤더니 더 단서가 없네. 또 단서가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를 떡하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 이웃하는 두 변이 BC인 거고 한 변은 8, 이 각을 알았어. 이 외접원의 반지름 5는 방금 이 A각에 대한 사인 값 쓸 때 써먹었으니까 더 써먹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가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뭐죠? 주어진 삼각형에 자,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원래는 물어볼 때 쓰는 거지만 이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식으로 쓴다면 8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가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네. 선생님 이거를요. 자, 이거 곱한 거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어보는 게 BC의 최대값이잖아. BC의 최대값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 BC의 최대값을 이 한 식에서 어떻게 얻어내냐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술기하가 떠오르면 이런 식들이 나오면 잘 보세요. 이런 식들이 나오면 얘는 뭐랑 똑같겠니? 산술기하 쓴다면 2 곱하기 B제곱 C제곱이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겠니? BC가 나타난단 말이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산술기하를 쓰면 BC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체득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요 식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산술기하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만 남겨놓고 얘를 반대로 보내려고. 얘는 6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5분의 6BC가 될 것이고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라. 여기까지 괜찮니?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얘랑 똑같은 거야 우선. 근데 이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산술기에 썼으면 2bc라고 엄밀히 말하면 루트 b제곱 곱하기 c제곱이었지만 산술기야 이거 뭐야 제곱식이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됐던 거 괜찮죠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이거 대신에 얘로 대체하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5분의 6bc는 2bc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니? 자, 요거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니까 2에다가 5분의 6을 빼니까 5분의 4bc가 64 이렇게 될 것이고 5분의 4가 반대로 넘어가면 역수치하면 되니까 4분의 5가 되면서 bc는 자 약분하면 16이거든요. 80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bc의 범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bc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80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당연히 어렵죠. 이게 도형 문제가 왜 어렵냐. 다른 것들은 이렇게 풀고 그 다음 풀고 하면은 뭔가 답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을 쓰기도 하고 계산도 하는데 도형은 하다가도 이렇게 찔러봐야 돼요. 이거일 것 같은데 찔러봤는데 아니야. 그럼 돌아와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찔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본인들이 이런 것도 체득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못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주로 산술계를 많이 썼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런 와중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 곱하기 루트 b제곱 c제곱인데 여기서 산술계 나오면 2bc가 생기니까 아 산술계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확정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284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정리해 두시고요. 참고로 이 학교에서만 낸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러 학교에서 낸 문제이니까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페이지 넘겨갈 때 한 번씩은 눈을 좀 여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메모 다 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아마도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하면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몇 번을 해볼 거냐면요. 우선은 메모하고 있군요. 핵심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됐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아마 말했을 거예요. 286번, 87번, 88번은 앞에서 내가 설명하고 왔거든. 자, 286번은 누구랑 똑같은 문제냐면 286번은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거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고 시작했던 문제인데 지금 몇 페이지 몇 번이냐면 235번 286번을 못 푼 사람들 235번을 참고해서 다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번 성사고에서 낸 문제인데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7번, 238번이 237번, 238번이 여러분들 그 페이지는 287번, 288번과 똑같은 결의 문제니까 혹시나 또 287번이나 288번을 잘 못 풀었던 친구들은 237번이나 238번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 설명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거나 이러면 제가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287번 내가 이거 뭔 말인지 잘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제 기억에는 288번과 관련된 문항을 내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칠판에다가 이건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로 아까 했던 237번이 원뿔에서 옆면 타고 가는 최단거리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했던 거 앞에서 제가 두 문제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86번은 235번 옆에다 좀 써놓고 혹시 못 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235번이고 얘는 238번 이렇게 참고합니다. 자, 286번 문제는 235번이란 이야기고요. 286번은 235번
그 다음에 288번은 238번, 얘는 237번 이렇게 된다. 그 앞에 거는. 그러니까 책 넘겨보면 거기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저는 몇 번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288번이랑 290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288번과 290번 그리고 289번은 옆에 써두세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주구장창 내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자이스토리나 마플 시너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이 문제집은 다 모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집에는 다 들어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문제들을 잘 참고하니까 잘 봐두시고 근데 이걸 풀어보지 않은 친구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못 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접근법을 좀 잘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들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죠? 여기 찍어볼래요? 찍어봅시다. 자, 우선은 A, B하고 C, D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행. 자, 평행. 자, 그 다음 B, C의 길이는 3이고요. A, B, A, C, A, D는 모두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상황은 뭐 다 됐고요. 근데 항상 모든 수학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누구죠? 주식 괜찮나요? 많이 눈이 막 감기려고 하는데 뭐 하다 왔어요? 뭐 밥을 많이 먹고 온 건가요? 아니면 몸이 피곤한 상태? 또는 아픈 상태? 피곤한 상태? 자, 근데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 뭐야? 이 대각선 길이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대각선 길이요. 자, 저 대각선 길이를 보니까 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혹시 민준 씨,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아니까 요 사이각만 안다면 뭘 이용해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저 문제에서 물어놓은 BD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 이거는 지금 보조선이 그어진 노란색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만약에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고 한다면은 이 각이 얼마인지 알아야 코사인 얼마 취했을 때 그 값이 알면 너무 쉬울 건데 그 값을 못 찾는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어찌됐건 나는 포커스를 여기로 뒀다면 이렇게 가려고요. 제 책 한번 보시죠.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다 봤잖아. 여러분들 지금 푸는 거는 본인이 푸는 시간대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어떤 문제 설명할 때는 알아도 또는 내가 뭐 이 문제를 다시 풀고 싶어도 그냥 제 설명에 집중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나는 지금 방금 민준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웃하는 두 변이 있으니까 요 각을 알고 싶은데 이 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주어진 조건이 분명 이게 평행인데 평행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될 거면 이 평행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잘 봐봐. 이 표시하는 게 좋다. 이 세 변이 모두 같으니까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들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그렇지. 이걸 봐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돼.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뭐 한 거야? 붙어 있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특징이 뭐죠? 양 밑각이 서로 뭐 한 겁니까? 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려고요. 잘 보세요. 여기 각을요. 세타각이라고 하면 평행이기 때문에 이 각은 우리 중학교 개념으로 따지면 무슨 각? 억각이고 평행할 때는 억각의 크기가 서로 뭐합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세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각은 얼마가 될까요? 이 꼭지각은 얼마가 될까요? 전체 요 파이에다가 뭘 빼면 될까요? 2세타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각은 파이 빼기 2세타가 되는 거 맞나요? 맞나요? 그럼 잘 봐봐. 이 각은 뭐라고 쓰면 되겠냐? 이 각.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각은 내가 궁금해하는 게 이 각이라는데 이 각은 뭐라고 쓰면 될까? 파이 마이너스 얼마?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때 우리 각변환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문제 속에서 참 많이 나오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승엽씨 얼마입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승엽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오, 굿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코사인 나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도 2분의 2니까 안 바뀌고요. 자, 예각인데 예각으로 간 점이 2, 4분면인데 2, 4분면 코사인 보니까 이거니까.
어찌됐건 이 문제는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는 거네. 자, 이제 마지막 코사인 세타는 어디서 찾을 건데? 여기서 찾자고요. 요 삼각형이 어때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아는 삼각형이라고요. 우리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뭐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의 세 각의 모든 코사인 세타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나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쓰면 코사인 세타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서 빼는 거고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지 않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들은 제곱해서 분자 자리에다가는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고 분모 자리에다가는 2 곱하기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50분에 41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썼고요. 자, 마지막은 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BD니까요. BD의 변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도 쓰는 거지. 자, 이웃하는 두 변이 5하고 5니까 5의 제곱 또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쓰는 건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을 했을 때 뭐랑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둘이 만나면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는 참고로 계산하면 50이죠. 자, 여기는 50분의 얼마였죠? 41이었다. 약분하니까 25 더하기 25에다가 4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1이 될 것이고 BD 길이의 제곱이 91이니까 BD 길이는 뿔마 루트인데 도형의 길이는 양수일 거라서 루트 뭐라고 쓰면 될까? 91이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 지금 풀이 과정 보셨다시피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 본인이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쑤셔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안 되면서 뺏겨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 시험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이거 나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 두 개 붙어있고 평행하니까 억각이 서로 같은 거니까 해당하는 각을 세타각이라고 둔다면 실제로 BD 길이를 물어본다라고 할 때 이쪽에 해당하는 각이 세타에 관한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잖아. 이게 문제 포인트였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아직 버벅거리거나 그 수능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변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변형식들 종류별로 다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현재 상황에서 변형식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을 때 해당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변형식이다. 그 변형식을 구해놓고 마지막도 정답 찾을 때는 또 코사인 법칙이네요. 코사인 법칙. 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가지고요. 복잡해서 잘 푼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성민이 이거 잘 풀었니? 풀었어. 승규는? 풀었어. 지환이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풀었니? 풀었어. 자, 천천히 가보자. 자, 혹시 또 성민이 풀었던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한 거 맞아요. 속한 거 맞는데, 자, 잠깐만 볼래? 여기 잠깐만 칠판 보자. 지금 삼각함수 활용은 도형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럼 도형에 대해서 좀 약한 친구들, 본인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이 삼각함수 활용이 도형이긴 하지만, 그 사용되는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 처음에는 뭐 잘 몰라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에서 강조하는 것들의 도형들은 좀 기억을 하려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첫 번째. 지금 이 문제는 이거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나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떠올라야 될 개념이나 공식 뭐 이런 딱 그림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중3 때부터 했던 거
이거 하나 떠올라야 되고요. 자, 이거 하나 떠올라야 되고요. 이거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걸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돼.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 못할까봐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접선의 길이의 성질. 그게 뭔데요? 중3 때 이미 했던 거야. 꼭지점에서 이 내접하는 원의 접점까지 연결한 이 거리랑 또 이 꼭지점에서 내접하는 원의 접점까지 연결한 거리랑 꼭지점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한 이 거리는 서로 뭐 하자는 거야? 같다가 바로 접선의 길이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자, 저렇게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넓이 구하는 관점에서 얘가 하나 떠올라야 되고요. 또 이것과 비교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뭐도 같이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원이 있고요. 요거 딱. 이건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 딱 나오면. 이건 무슨 법칙? 외접원 나오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얘랑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A, B, C가 있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하고 일반적으로 내접원의 반지 이름은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이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4R분의 ABC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하면서 외우려고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은 절대 의미 없는 짓이고요. 받아 적고 난 다음에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수시로 보시면서 외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도형이 왜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든다는 걸 느낄 건데 그렇지 않고 외우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바꿔도 늘 새롭다고 느끼니까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은 상학함수 활용은 저는 그냥 만약에 시험 임박했다고 버리라고 할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그렇게 맨날 공부해왔는데 내가 그 순간에 야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좀 다시 정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거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할 때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 한 학생들은 백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할 거라고 믿고 지금 써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이제 이 문제 집중해서 봅시다. 왜 이것저것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할 거리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거 지워도 괜찮죠? 이거 지워도 괜찮죠, 여러분들? 지우고 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선생님, 직선 L1이 있는데요. X분의 A, Y분의 B. 그럼 이거는 우리 공통 1 과목에서 공통 2 과목이죠. 자, 절편 얼마입니까? X절편 얼마죠? A죠? Y절편 얼마입니까? B입니다. L1이니까 여기겠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B네요. 여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원. 이 원 O'은 내접하는 원이야. 이 내접하는 원에 반지름이 오케이. 반지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접하는 원의 중심, 내심을 지나가는 직선 L2가 있는데 여전히 얼마? X절편은 A. Y절편은 얼마니? 이거는 4인데요. 이거 4가 딱 나왔어요. 괜찮죠? Y절편 바로 그냥 4 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이 쫙 있으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는데 ABC 삼각형, 여기서 ABC가 여길 말합니다. 여기. 이 외접원에 뭘 묻고 있다고요? 이 외접원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뭘 묻고 있다고?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넓이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만 있으면 되는 거네. 어찌됐건 이 ABC 삼각형에서는 뭘 쓸 건데 사인 법칙을 써야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딱 두 개만 필요하잖아. 한 각과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거를 찾으려고 그럼 어떤 각을 가지고 어떤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구할 건지만 판단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였지. 그치? 이렇게 되면 문제에 물어보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법칙은 한 각과 다른 거 필요 없어. 세 각 다 할 필요 없다고.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주희씨 괜찮으면 잠깐 서서 들었다가 주희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면은 거의 비몽사몽으로 들을 것 같은데 좀 서서 듣다가 괜찮을처럼 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들어도 괜찮아요. 서서 듣다가 좀 졸음이 깬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듣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지만 5분 지나면 바로 족구복복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봐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가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요. 잘 봐봐. 제일 먼저 요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도형의 성질이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닮음이야. 요 길이가 얼마니? 여기에 지금 y절편이 4라니 여기 길이 얼마인 거야? 자, 잠깐 봐봐. 요 길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몇 대 몇이야? 3대. 여기 얼마란 이야기일까? 4 되는 거 될까요? 자, 이때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비율이 3대 4인 거고,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로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여기는 x라고 쓰면 되는 거 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x 대 x 플러스 3이겠죠? x 대 x 플러스 3은 몇 대 몇이다? 3대 얼마다? 이 3대 얼마가 된다? 4라고 보시면 되겠죠? 3대 4. 대각선끼리 곱하니까요. 4x는 자, 이렇게 곱하니까 3x 플러스 9가 되면서 x는 얼마 된 거니? 9. 아, 선생님 여기가 9야. 이게 9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9니까 a는 얼마란 얘기일까요? 12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 괜찮나요? 자, 그럼 제가 이 도형을 썼으니까요. 여기를 좀 이쁘게 다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비율이 이거라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9라고요. 그럼 이제 나는 만약에 이 해당하는 삼각형의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를 모조리 안다라면 나는 이러고 싶거든. 요각을 세타각이라고 두고 그것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안다면 ABC 삼각형의 이 각에 대한 사인 세타 값과 이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안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냥 구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저 세타각만 안다면 이 세타각을 안다라는 거 이거 구하려고 하면 세 변의 길이 모두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려고요. 자, 이때 이제 이 그림 딱 나왔어. 여기 좀 지울게. 번잡해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 요 길이도 얼마였어요? 3이. 자, 요 길이 얼마입니까? 9였다잉? 그럼 중3 때 있던 거. 잘 봐. 여기서 또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9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입니다. 조심해. 여기 3이야. 그럼 여기 1이겠지?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요. 요 놈을 x라고 둔다면, 요거 1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는 거 이럴까요? 그럼 우리는 x 구할 수 있잖아. 왜? 삼각형을 딱 그려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느낌 아니니? 여기는 x 더하기 얼마야? 9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밑에는 얼마야? 12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괜찮니? 자, 피타고라스 갑니다. 요놈의 제곱, 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81은 요놈 제곱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12의 제곱은 144. x제곱은 날아갈 거고 2항하니까 12x가 될 것이고 이거 반대로 넘어가면요. 153에다가 81을 뺐으니까 72가 되나요? 따라서 x는 얼마 나와버려요? 아, 끝나버렸어요. 6 나왔대. 얘가 6이야. 얘가 6이랍니다. 얘가 6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실제 길이가 얼마야? 1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9야. 그럼 여기가 세타각이라고 할 때 선생님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15분의 12가 돼가지고 15분의 12가 돼가지고 5분의 4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니?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 요 길이만.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좀 전에 12. 조심해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인 거고 우린 여기까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이미 아까 얼마라 그랬어? 4라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쓸게요. 얘의 제곱하니까 얼마? 144. 여기에 루트 씌운 거거든. 루트 160이니까 루트 160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4루트 10인가요? 4루트 10. 오케이, 4루트 10. 그럼 이제 여기가 딱 나온. 그럼 최종적인 문제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내가 지금 세타라고 한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4루트 10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 사인 법칙만 쓰면 돼. 사인 세타가 얼마라 그랬어? 5분의 4.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니? 4루트 10은. 누구랑 똑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면 똑같다. 자, 이거 약분하고 번분수 계산하니까 5루트 10이 될 것이고, 자,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10이 될 것이고요. 자, 이거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원의 넓이는 제곱파이가 되잖아요. 4분의
4분의 250파이라고 쓰시는데 한번 약분되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25파이가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풀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맞춰야 되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어려운 걸 4, 5개로 둔다라고 했을 때 혹시 이런 문제가 그 4, 5개 안에 들어가는 시험지였다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뭐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풀라고 하면 못 풀 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 체득이 잘 안 되어 있고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설명을 들었을 때 저렇게 풀면 되는 거네 라는 게 든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야. 설명을 들었는데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개념부터 보세요. 어떤 개념?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필요하겠네. 그럼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어떻게 쓸 때 쓰는 거야?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럼 이 문제에서 ABC라는 이 빨간색의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 각의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든 이 각의 이 변의 길이를 알든 또는 이 각의 이 변의 길이를 알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어찌됐건 이 전체 삼각형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때 쓴 게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꼭지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들은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9, 여기는 3. 참고로 요 길이 모르니까 x, 여기도 x라고 한다면 이쪽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3, 여기는 정확한 변의 길이, 여기는 x 플러스 9. 피타고라스 써서 x값 찾아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게 됐다. 뭐 이게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계산에 너무 민주 씨, 계산에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이런 계산은 네가 결국 나중에 이해가 되면은 할 거니까. 근데 계산에 쓸데없이 많이 메모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 표시하고 그다음 이 12를 찾아야 돼요. 이거 12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찾을 건데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자, 요 삼각형 대 전체 요 삼각형이 3대 4니까 요 삼각형에서 한 변과 전체 삼각형 요 변도 3대 4가 될 거다. 그럼 내가 이때 요 길이를 3이라고 두고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뒀다면 a 대 a 플러스 3은 3대 4라고 써가지고 아까 여기 물론 이 x랑 이 x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때 x는 그냥 요 변의 길이 구할 때 아까 요 변의 길이 구할 때 썼던 건데 여기 x랑 x랑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 완전 달라.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요 길이는 x가 9가 나와서 여기가 9 표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 모르는 길이를 x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냥 메모를 한 친구들은 또 나중에 메모해놓고 뭐야 이게 똑같은 x를 써놨는데 이게 뭔지 본인 스스로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쓸 때는 그냥 문자를 a라고 두셔도 괜찮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53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진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는 틀리라고 낸 문제들 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292번, 293번, 294번, 29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고. 아마 다음 장도 하나 어려운 게 있을걸요. 그죠? 요거. 자, 그것까지 해가지고 5개를 내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을, 이걸 하는 순간 더 더러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92번 같이 한번 좀 볼래요? 292번은 틀려야 돼. 이거는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였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뭘 보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전혀 모르겠는 문제들은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거지. 그냥 저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나 보다. 이거 절대 의미 없어요. 선생님들 똑같은 문제 안 내는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보자. 잘했다, 항상. 선생님 수업할 때는 민준아 그거 고쳐야 된다 계속. 그래야 너는 잘할 수 있다, 민준아. 뭔가 편안해지고. 근데 이쪽에 앉으라니까 왜 이렇게 내 등 뒤에 앉는 거야? 이쪽에 앉아. 이제. 자, 봐. 자, 이 문제 봅시다.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2인 1이 있대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안 들을 거면 내가 설명 안 하려고.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거 길게 설명했는데 집중 안 해서 듣는 의미가 없다니까. 집중해서 들어도 모르겠는데 승유 씨 그 문제는 그냥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같이 여기만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하면 제가 계속 말이 또 셉니다. 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분도 집중해서 같이 빠져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집중해 보자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루트 인 원에 내접하는 ABC 무슨 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은 무슨 원?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무슨 원? 외접. 외접원이면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인 법칙. 알겠죠? 뭐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라는 거야. 자, 그러는데 BAC가 요 각을요. 몇 등분? 3등분 했다. 그럼 3등분 하면 여기 20도 정도 되겠죠.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현우야 여기 봐야 돼. 너희들이 안 보면 내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진다. 자, 3등분해서 자, 이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곳에 뭐 P 지금 직선 이렇게 쭉 해서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에다가 P를 놓고요. 자, 이게 났습니다. 이것도 고정이겠죠. 그죠? 요게 각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P가 움직이겠지만 3등분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P는 고정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물어보는 거. 이 문제에서 출제한 사람이 뭘 구하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뭘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PA의 길이의 제곱. 요 길이, 그죠? 그 다음에 PB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 PC의 길이의 제곱에 뭡니까? 합을 묶고 있는 상황이에요. 합을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결국은 이 길이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계속 문자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A라고 두고 좀 간단하게 쓰려고. 식을 어쨌든 써야지 답 나올 거 아닙니까? B. 자, 이놈 뭐라고 쓰겠습니까? C. 그리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오케이? 자, 근데 어떻게 구하려고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잘 봐봐. 우리가 문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각이 있다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야, 이 각은 몇 도야? 이 각 몇 도야? 몇 도니? 민준아 몇 도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알 건데. 60도요. 왜 60도죠, 선생님? 이 홀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원주각의 요 C라는 각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란 말이야. 여기가 60이니까 같은 홀을 중심으로 생기는 모든 원주각들은 다 몇 도겠어요? 60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홀을 중심으로 생기는 원주각 중에 하나가 정삼각형 한 내각이 되니까 이쪽 각도 몇 도라는 얘기일까요? 60도. 이런 표시는 해놓자. 못 풀더라도 이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문제를 보는 시합니다. 이제 확정해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특수각이 나온 거네. 그 특수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제곱의 합을 내가 못 풀겠는 거지. 제곱의 합은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이 한 변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자, 이 삼각형 입장에서 한 내각 또는 이거에도 상관없겠다. 한 내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고 여기 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건 사인 법칙 쓰면 돼요. 사인 60도 분의 뭐 AB 변의 길이를 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B라고 두면 이거는 외접하는 반지름의 길이 2배 하니까 2루트 2. 그러면 AB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2루트 2에다가 사인 60이 얼마죠? 사인 60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니? 루트 6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보시면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이거 표시한다면? 이게 찾아가는 거야. 길을 찾아가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이면 그 다음 무슨 생각으로 가는 게 좋겠니? 내가 지금 이렇게 놨다면 무슨 생각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걸 최대한 유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기려면 우리한테 있는 법칙이 딱 2개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이 뭐밖에 없어? 코사인이 있는데 이미 사인 법칙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면서 써먹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뭘 쓰면 좋겠어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려고요. 코사인 법칙을 두 번째로 써갑니다. 그럼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써질 거야.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가 60이면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인 거 맞을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선생님 요 길이 입장에서도 쓴다면 A제곱 이것도 역시 똑같이 6입니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의 2분의 1.
그 다음 요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니까 루트 6일 거라서 6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bc를 쓰는데 코사인 120이 얼마죠? 코사인 120 얼마야?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요.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사인 120 2분의 루트 3이잖아. 이럴 때 또 써보세요. 코사인 120 얼마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60은 그냥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이야기야. 여기까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딱 쓰니까 선생님 얘네들 약분약분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다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여기 플러스 바뀌겠죠.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이렇게 쓴 세 개의 식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썼다면. 그럼 얘는 18은 이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이게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bc. 와, 이것이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거 아니니? 이것이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찾을 거냐? 느낌이 옵니까 혹시? A하고 B가 곱해지면서 A하고 C가 곱해지면서 B하고 C가 곱해지면서 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거 뭐일 때 구하는 겁니까? 저렇게 나타나는 것? 넓이 구할 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잘 봐.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잘 보세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모르면 한 대 깔 거야. 내가 토요일날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니?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 그렇지 나와요. 이게 4분의 나와야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제발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온 고3 때까지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그냥 한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외워둡시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삼각형 넓이는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얘를 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고 마지막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하면 될까요? 빼버리면 정삼각형 나오는 거 될까요? 다시 이 해당하는 삼각형과 이 해당하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정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 될까요? 자, 정삼각형 넓이 씁니다.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뭐? 제곱은 자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60이면 얼마죠? 사인 60이면 얼마죠? 2분의 루트 3 더하기 이쪽 삼각형입니다.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60이면 얼마죠? 2분의 루트 3. 자, 마이너스 할 겁니다. 나 이 삼각형 뺄 거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120 얼마야? 아까 코사인 120은 얼마나 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야. 사인 120은 이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옆에 헷갈리는 사람 써보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나왔는데 막 그래프 그리면서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각변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바로 그냥 2분의 루트 얼마입니까? 3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좀 잘 보니까 전체식이 있잖아. 전체식에 루트 3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는 거 좀 없앨게. 자, 여기 얼마야? 곱하면 4죠. 곱하면 4죠. 곱하면 4죠. 4가 있잖아. 4도 뭐 해버릴까 그냥? 곱해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제 말 이해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우변은 AB, AC, 마이너스 BC가 루트 6의 제곱은 얼마죠? 6이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될까요? 이 식에다가? 그럼 얘는 얼마랑 똑같다는 얘기니? 이건 얼마랑 똑같다는 얘기니?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돼서 24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얼마란 이야기일까요?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제가 이 문제가 왜 어렵다는 거야? 우선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물어본 걸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쉬운 거지만 모르겠다고.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PA의 길이를 그냥 제가 문자로 놓은 거야. 계속 저기 가져가니 그러니까. PC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문제는 물어보는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루트 6이라고 구해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원이 삼각함수 활용이니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제곱에 관련된 것들은 코사인 법칙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써볼 것 같아요. 못 풀더라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정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써볼 것 같다고요. 그래야 이런 형태가 유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썼더니 전체식을 더했더니 얘가 나왔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나타나긴 했는데 문제는 얘도 나타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또 생각은 두 변의 길이의 곱에 관련된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물론 여기 빼고도 뭐 더하기도 있지만 두 변의 길이가 곱해지는 상황이면 뭐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 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 끼인각을 쓰는 거니까. 참고로 사인 끼인각은 알잖아. 60도, 60도, 120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구할 때 뭘 활용했다는 걸까? 넓이 개념을 활용한 거. 넓이를 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나 보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많이 문제를 못 풀어본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이 도형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릴 건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뭘 느꼈으면 좋겠냐면, 물어보는 게 얘면 그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내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거 딱 보면 그냥 이거는 이런 개념이야가 아니라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구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거를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기본 베이스,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높이 구하는 공식들 정도는 여러분들 좀 잘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메모가 핵심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다 하셔도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을 잘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조금 바꿔버리면 생각이 내가 기존에 비슷하게 풀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볼 때 안 풀리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거는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에 출발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상 출제한 사람들은 그 물어보는 걸 풀기 위한 단서를 간접적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 주는 것들의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거 물어봤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구해.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도형만 본 상태에서 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대로만 순서를 정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풀게 되는 거죠. 자, 293번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93번.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의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이 있고요. 그 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지는 상황. 오케이? 그럼 무조건 무슨 법칙 쓸 거다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인 법칙. 거기다가 100%야.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버린 상황이라면 이건 100%일 겁니다. 아마 사인 법칙 무조건 쓰나 보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금 원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4점 사이에 거리들도 있고요. 각도도 막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마지막 단서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AM의 길이와 AM의 길이하고 MC의 길이. 자,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일까요? 2대 1이라는 거지. 길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서정아, 만약에 AD분의 CD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AD 길이와 CD 길이를 구해야 되나요? 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경우일 때는 비율값이 나온다는 건 아마도 안 구하는 경우들이 거의 99%입니다. 못 구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AD 길이 구하려고 하고 CD 길이 구하려고 하려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면 계속 뻘짓을 하는 겁니다. 뭔 알겠죠? 근데 이런 건 미리 좀 알아두세요. 출제자가 그냥 만약에 이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놈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안 물어봐. 그냥 이 길이 구하라고 하지. 근데 저렇게 뭔가 나눈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묻는 문제는 비율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끔 할 건데, 그걸 봤더니 누굽니까? 지금 AD를요, 누굽니까? CD, 요 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놈. 자, 뭐, 어쨌건 이러한 상황으로 딱 연출이 됐다, 그지?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 BC. BC는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하는 각도가 있고요. 자, 이것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쓰셔서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BC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2배 곱하니까 6. 그러면 선생님 BC 길이는 이게 2분의 1이니까요. 양변 곱하면 3. 아, 오케이. 여기 길이 얼마라고요? 3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런 상태로 지금 3과 4까지를 구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D하고 CD의 길이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길이의 비율. 자, 이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게 현재 3과 4가 나와 있고 여기에 각도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길이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참고로 뭐 2K라고 놔버리고 여기를 K라고 놔버리면 각도가 있으니까 이젠 사인 법칙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들을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걸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 우리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니까 이놈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풀면 이 비율이 딱 나오면서 그게 야꾼야꾼되고 다 사라지고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각도가 또 얼마나 이것도 중요한 거네. 이거 표시하는 건 다 좀 중요한 거겠습니다. 자, 요 각도가 얼마야? 30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30도입니다. 30도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될 거예요. 왜? 같은 홀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각이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에 해당하는 요 길이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냐면 자, 이런 게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지금 길이의 비율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2대 1입니다.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이 2대 1이니까. 그럼 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둘이는 공통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변을 A라고 하고 이 변을 B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이걸 X라고 둘게. 자,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2분의 1. 이런 건 어렵죠? 이건 사실 많이 풀어봤어야지 좀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여기서 이 점핑하는 이 생각은 쉽지 않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B 사인 세타 대 밑에 있는 거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30도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에요. 지금 제가 구한 이 두 개는 넓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내양내양 곱했더니 우선 식 이렇게 된다. 2분의 1 x b 사인 세타는 자 2 곱하기 2분의 1 x 곱하기 a 사인 30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잘 봐봐. 내가 필요로 한 게 뭐라고요? 이 문제 지금 필요로 한 게 뭐니? a d분의 c d니까 b분의 a를 묻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b는 이쪽으로 넘겨가고 나머지는 싹 다 넘기려고. 우선 넘기기 전에 이거 우선 약분시켜버리고 또 이거 약분시켜버릴게요.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그럼 b 이쪽으로 넘어가면 b분의 a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사인 세타는 넘어가니까 2 사인 30도 분의 얼마? 사인 세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분의 a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물어보는 게 이런 분수식인데 이 길이들을 직접 구해서 분수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럼 오히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출발점은 어떻게 푸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냥 길이 구하면 되겠지만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나눗셈이라고? 그러면 이 변들은 못 구할 거니까 비율로 물어보는 걸 찾자. 비율로 찾는다라는 거는 2대1 이제 단서들을 조합해보는 거죠. 2대1 나왔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이거면서 넓이 구할 때는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각이 있는데 이거를 B라고 두고 이걸 A라고 둔다면 아마도 이 X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율이니까 약분약분 돼버릴 거라.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이거 사인 30은 얼마죠? 2분의 1이잖아. 그치? 약분약분 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누구라고 보면 될까?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는 이제 사인 세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웃하는 이 변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길이가 구해지면 자동적으로 또 얘가 구해질 수 있겠는데 이때 코사인 법칙 원래 쓰려고 그랬거든? 그냥 사인 법칙 써도 되겠다. 사인 법칙 또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사인 세타분의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본 거다.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4는 사인 30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과도 같고 물론 여기 각이 있다면 사인 이것분의 이 변의 길이 쓰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만 찾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을까요? 그럼 이제 나는 필요한 게 얘니까 얘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을 거라서 얘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4는 얼마가 되겠어? 2.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같으니까. 넘어가면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요놈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B분의 A 값은 얼마다? 3분의 2가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상학함수 활용이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댈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학함수 활용이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들을 건드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단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있잖아. 상학함수 활용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날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형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어떻게 딱 보면은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바로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은데 대부분 도형이 어려울 때는 잘 안 보여요. 알겠죠?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런 생각은 중요하다. 저는 이 문제에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게 뭐야? 두 변을 나누기 하고 있는 거잖아.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라는 거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두 변을 문자로 두고 A분의 B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A분의 B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A하고 B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A분의 B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A분의 B가 나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잡은 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대1이니까 이렇게 썼더니 양변이 이렇게 갖다가 되면서 이때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A가 있으니까 B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B분의 A를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반대로 넘어가서 딱 만들었더니 얘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건 찾아내는 거지. 알겠죠? 어렵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이상 봐야 돼. 최소한 2번 이상 보면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코사인 법칙이 사실은 단원에 내가 넣어놨지만 실제로 코사인 법칙은 이미 사인 법칙을 배우고 코사인 법칙을 하기 때문에 혼용된 문제가 많아요. 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쉬운데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인 법칙이랑 같이 곁들여서 푸는 문제들이 코사인 법칙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문제를 볼 땐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를 중점적으로 해서 거꾸로 하나씩 길을 찾아간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안의 사각형이 내접했다. 민준아 무슨 생각 들죠? 원안의 사각형이 내접하면 중3 때 배웠던 성질, 도형의 성질 중에 딱 떠올린 것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원안에 내접한 사각형. 모르겠어요. 원안에 내접한 사각형.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둡시다. 다시 한번 민준아 쓰면서 펜 들고 민준아 모를 수 있지만 이제는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안에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이지만 그냥 원안에 사각형만 있는 상황일 때는 중3 때 했던 거야. 물론 공부 안 해서 또는 오래돼서 까먹을 수 있잖아. 까먹은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이쪽 한쪽 각을 세타각이라 두면 무조건 반대쪽의 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라는 건 기본입니다. 알겠죠? 필요하든 안 하든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야. 필요하든 안 하든. 알겠죠? 필요하든 안 하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다라고 원하는 사각, 내접하는 사각형 하니까 그냥 저는 저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도형에서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의 길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AB의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 CD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CD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 그러면서 두 대각선이 선을 그었을 때 직교하나 봐요. 90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원 O의 지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각형이 있지만 사각형 안에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삼각형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이 O1의 지름의 길이는 뭘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뭘로 구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좋겠다. 사각형이라며요. 근데 사각형이지만 대각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삼각형도 있는 거잖아. 이 원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각도와 뭘 가지고 가면 되겠다? 마주보는 점.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선생님, 요각을 안다거나 혹은 요각을 알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선생님, 이 원에 삼각형이 지금 있는 거고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이 외접원이니까 지금 현재 변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써볼게요. 제가 요각을 세타 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자동적으로 무슨 각이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딱 쓰고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이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인 세타분의 4는 2R과도 같을 거고요. 모르니까. 또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이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뭐 쓰겠습니까? 3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요놈도 2R이랑 같고 얘네도 2R이랑 같으니까 이 둘이는 서로 뭐 하다 보면 될까요? 같다라고 써도 되는 거 괜찮니? 보이시나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지? 뭐랑 똑같아? 1이니까 홀수로 바뀌어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니? 그럼 저는 사인 세타는 이쪽으로 보내고 3은 이쪽으로 보내고 물론 둘이 곱한 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랬을까 그냥? 둘이 곱하면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데 코사인 세타를 반대로 넘기려고 그래. 왜 넘기려고 하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으니까? 탄젠트 세타랑 똑같으니까 넘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우리 삼각함수 관계에 따라서 3은 반대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지 지금? 탄젠트 세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함수값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 값들 다 알아낼 수 있겠죠. 3분의 4가 되는 거고 5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될 겁니다. 근데 끝났죠? 이제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생각보다 쉽네 그러면. 선생님 요게 2R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게 얼마지? 지금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요. 5분의 4를 쓰면 번분수 계산했을 때 2R의 길이는 얼마다? 5다. 근데 참고로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게 2R이 뭘 말하는 거죠? 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5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거라 뭐야? 294번이 어찌 보면 제일 쉽네요. 사인 법칙만 쓰면 되는 문제였네. 대신에 여기를 세타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만 세타를 쓰시고 해당하는 각과 마주보는 변, 그 삼각형의 외접원, 또 해당하는 삼각형의 각과 마주보는 변, 그 외접원이 동일한 외접원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묶을 수가 있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나온 문제들은 각 학교별로 어렵게 내서 틀리라고 하는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는 이유는 이런 문제 똑같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라는 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땡큐겠지만 도형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대표 문제 풀었던 것들이나 좀 비슷한 것들 내지 전혀 새로운 것들을 낼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대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를 보는 시야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보는 시야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자,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있고요. 자, AB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에서 C까지 이르는 변과 동일한 A라는 D하고 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CD 길이 같은 경우는 AC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 BC를 곱한 거랑 같다를 만족시킬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누구니? 자, 항상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인 B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 이 B각. 이걸 제가 계속 B라고 쓰기가 그러니까 세타로 써볼게요. 사인 B는 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 물어보고 있다는 건 사인 세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각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이 마지막 단서 쓰려면 우선 우리가 이 단원의 첫 번째 시작에서 했던 거 삼각함수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뭐 넓이 이 세 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냐 일반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면 바로 삼각비를 통해서 변의 길이를 표시하면 되고 일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나 각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자, 잘 봐. 요 변의 길이 뭐라고 쓰면 좋죠?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각과 빗변의 길이가 있을 때 이 각 기준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높이고요. 높이는 사인으로 가는 거라고 했고 90도와 기준각을 끼고 있는 변은 코사인으로 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리 직각삼각형이 회전되어 있어도 해당하는 기준각과 마주보는 변은 높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줘야 돼요. 3분의 루트 15 사인 세타. 원래 B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B 쓰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요. 3분의 루트 15 곱하기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괜찮나요? 이제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 뭐가 다 끝났느냐. 자, 우선은 CD 길이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이 문제를 정답을 찾는 거는 이 이후부터는 그냥 계산만 엄청 길어요. 이거 써야 되잖아, 그치? CD를 찾기 위해서는 잘 봐봐. 이 각은 몇 도예요? 여기를 세타각으로 뒀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얼마? 그럼 저는 CD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첫 번째 벡터를 쓰고 있지? CD의 길이의 제곱은 AC가 이거잖아, 그치? 제곱하니까 얼마야? 9분의 15. 아,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 플러스. 똑같은 거지? 9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곱하기 이거 두 번 곱할 건데 두 번 곱하면 여전히 또 15 사인 제곱 세타. 마지막 코사인 요 끼인 각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똑같죠? 이 정도 바로 쓸 수 있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똑같죠?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둘까요? 괜찮을까요? 이 부분 잘 이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자리야? 자, 지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각각 뭐 하고 있어요? 제곱하고 있고요. 빼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3분의 루트 5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5 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끼인 각인데 바로 여기다 이렇게 온 거라고. 지금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제가 쓴 거다. 코사인 법칙 적용한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루트를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오셔도 괜찮겠지. CD의 변의 길이가 이 두 변의 길이랑 곱과도 같다고 그랬으니까 CD 길이의 제곱은 AC 길이 제곱 곱하기 BC 길이의 제곱이라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보려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AC하고 BC는 바로 아니까 이렇게 바로 써버릴게요. 여기서 바로 쓸게요. 바로 쓰겠습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9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BC 길이는 얘거든요. BC 길이는 요거 제곱하니까 9분의 15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겁나게 복잡해. 자, 근데 모든 항이 뭘 갖고 있죠? 땡큐인 거 모든 항이 뭘 갖고 있냐? 9분의 1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모든 항에 있는 거 뭐예요? 여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니까 이게 하나의 항이야. 하나의 항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자? 9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로 뭐 해버리자? 나눠버리자. 약분시켜버리자. 정말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이거 얼마? 9분의 15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와, 삼각방정식이다. 삼각방정식인데 삼각함수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1차 형태의 삼각함수로 2차 형태를 바꾸면 되죠? 얘는 뭐랑 똑같죠? 1 마이너스 끝까지 괜찮을까요? 자, 9를 곱할게요. 18 사인 세타. 15 마이너스 15 사인 제곱 세타. 이때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18 마이너스 18t는 15 마이너스 15t의 제곱. 반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넘어가면 15t의 제곱. 자, 마이너스 18t.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3으로 나눌게요. 5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되면서요. 5tt 1 이렇게 하니까 t값은 5분의 1이거나 1 나오는데 자, 잘 봐. 이 t가 1이라고 하는 건 사인 세타가 1인 건데 우리 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세타가 몇 도일 때입니까? 90도일 때잖아. 말이 돼 안 돼? 이미 여기가 90도인데 세타는 b잖아. 그래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인 세타 값은 얼마다? 5분의. 근데 세타가 아까 우리 누구라 그랬어? 세타가 누구라 했어? b라 그랬지? b라 그랬지? 그래서 사인 b는 얼마다? 5분의 1이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 이 문제는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게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짜서 뭐 여기서 넓이를 이용해서 막 식을 만들다가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대입하고 있는 건데 불편한 건 분수식이죠. 거기다가 너무 많은 사인, 코사인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 거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설명하면 코사인 끝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넓이를 마무리를 지면 아마 목요일날 등차 수열에 대한 질문까지 살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저기 서정고에는 화정고인지 서정고인지 모르겠는데 두 개 학교 중에 하나가 이번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1회 해가지고 보게 될 건데요. 보고 제가 문제풀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296번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엄청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는 않고 좋은 문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밑에 보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네모 박스에 줬는데 사실은 이건 농락하는 거지 뭐. 이거를 가지고 다 외우고 들어갈 건데 굳이 안 외웠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걸 주고 있는데 저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다 외우고 가는 건데 굳이 왜 저걸 줬지? 대신 아직 안 외운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볼 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빨리 끝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한 사각형. 무슨 생각? 원에 내접한 사각형. 원에 내접한 사각형.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 180도. 알겠지? 까먹지 마.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저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 안에 있는 사각형 딱 나오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자, 그러면서 여기는 보니까 y축이랑 이 y축이랑 EF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직선이 x축과 이거 중요한 거. 이거는 사실 지금 말고 고1 과정 공통 이해에서 했던 거지. 해당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 무슨 생각해야 되냐 이거. 재민아 이거. 그렇지. 기울기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는 삼각함수에 누구랑 연관돼 있지? 탄젠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딱 읽는 순간 여기서 꼭 쓰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y에 관하여 정리하면 되잖아. 얼마야? 2분의 1일 것이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니 코사인 세타니 두 삼각함수도 금방 나오겠죠? 2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5분의 직각삼각형 그리고 한번 해봐. 루트 5분의 얘는 2가 이렇게 돼서 딱 나올 겁니다. 어찌됐건 해당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이라는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 내가 반응할 거는 기울기는 탄젠트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러면서 쭉 만나는 점 FOH를 알파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거 물어본 건 뭐였어요? 알파에 대한 건 나는 세타에 대한 것이 나와줬지만 물어보는 건 뭐야? 코사인 알파라. 그럼 포커스는 뭐란 이야기일까요?
알파에 있다는 이야기고, 세타가 있다는 이야기는 세타와 알파라고 하는 이 각도의 관계가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왜? 나와 있는 건 세타 값인 건데 물어보는 건 알파라는 건 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그림 보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 자, 봐보세요. 여기 있는 각이 뭐지? 세타야. 근데 봐라. 이게 지금 Y축이랑 평행하다는 이야기인가? 여기가 몇 도라는 이야기니? 90도.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각도가 몇 도가 되겠냐? 지금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이쪽 각이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반대쪽에 있는 각은? 이 반대쪽에 있는 요 각은? 말해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빼면 되잖아. 얼마? 아, 괜찮아요? 이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말이라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얼마니? 2분의 파이 마이 세타잖아. 근데 연장선으로 있으니까 파이라고 하는 각도에다가 요 각을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각이 되는 거잖아. 괜찮나? 자, 이걸 표시를 딱 하는 순간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자, 뭘 생각해야 돼? 원을 생각하라고요. 그 원 안에 요 E, F, G, H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접하고 있다고요. 내접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잘 봐라. 여기 있는 요 각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거에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파이 빼기 2세타가 되는데 2세타를 알아볼라? 몰라.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센 정리를 알면 더 훨씬 빨리 풀 수 있지만 무조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쓰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인데 이 학교 선생님은 일부러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코사인 뭐만 물어봤어? 알파만.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 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주어져 있는 요 놈에 대한 2분의 8의 세타가 있고요. 요 길이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요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요 놈을 가지고 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R로. 자, 여기서 이렇게 딱 가려고 했더니 못 간단 말이야. 여기 잘 봐. 여기 어렵다.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됐냐? 딱 봤더니 요 각이 있고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이 원은 뭐야? 무슨 원이야? 외접원이고, 자, 여기 보니까 반지름 얼마야? R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사인 법칙.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FH는 여기 반지름이 스몰 r이니까 몇 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건 뭐랑 똑같죠? 이거 뭐랑 똑같아? 우리 빨리 각변 하면 알잖아. 코사인 세타. 양변에 곱하니까 FH가 뭐랑 똑같니? FH가 2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구해놨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 얼마죠?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5분의 얼마란 이야기일까? 4R이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여기가 루트 5분의 4R인데 이거 가지고 어쩌라고요? 봤더니 요거 길이 얼마니? 요거 반지름이니까 얼마니? R이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얼마니? R이죠? 요 삼각형 알파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 2번은 이런 상황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변의 길이는 알 수가 없지만 같은 문자로 표현된단 말이지. 같은 문자로 표현된다고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래서 요 각이 뭐야? 알파라고.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은 꼭 정확한 변의 길이를 몰라도 그 해당하는 삼각형의 세변들끼리의 비율만 알아도 삼각함수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코사인 알파 가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요 놈의 제곱하니까 5분의 16R 제곱. 이웃하는 두 변은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밑에 있는 건 둘이 곱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요 놈들 이거 빼주는 거죠. 여기 계산하니까 2R 제곱인데 5분의 4R 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는 2R 제곱에서 약분하면요 10분의 4가 되는데 최종 약분하니까 5분의 2가 코사인 알파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볼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내각의 합 이거죠.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의 관계 뭐야? 2배. 근데 이렇게 딱 했더니 2세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보조선을 딱 긋는 순간 요놈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물론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r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사인 법칙을 쓰니까. 그 사인 법칙 한번 썼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썼죠? 문제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용해야 온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혹시 질문? 5분의 얼마지? 마이너스 6인가요? 여기가 2R 제곱이니까, 그렇네. 5분의 마이너스 6이었네요. 큰일 났다.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이 문제 정답이 돼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는 왜 붙었죠? 둔각이니까 그렇겠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둔각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아마 삼각함수 활용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질문 받고요. 오늘 숙제는 등차 수열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제가 혹시 그 수열과 관련된 영상 보냈더라 조교가? 그 수열 제가 방학 때 찍어놨던 개념 정리 관련된 혹시 영상을 보냈었나요? 아직 안 보내줬죠? 내가 그거 보내라고 그랬는데 우선은 그러면 수열을 아마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일 거니까 다시 수열은 아직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삼각함수 활용은 이제 좀 들었으면 삼각함수 활용만 좀 집중적으로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대신 수업은 이따 같이 들을 거예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부분 42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22번. 오늘 숙제는 422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